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은나 PD, 삐삐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소개하기보다는 비건들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작년부터는 영상뿐 아니라 이렇게 라디오로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건먼지에서 출연, 제작, 편집까지 전반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비건먼지 내에서 가능주의자라는 영화를 감독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은 지분들을 내려놓고 약간 새로운 역할들을 모색해가고 있는 삐삐입니다. 어제 부르는 회계를 이 은나로부터 이월받았습니다. 네, 저는 비건먼지 운영진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정말 비건먼지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저희는 방학주도가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활용해서 좀 쉬어가면서 다른 준비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원래 본업으로는 마케터랑 콘텐츠, 에디터, PM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건먼지에서 해온 역할은 삐삐와 비슷하게 기획, 제작, 그리고 출연을 원래 안 하려고 했지만 출연도 종종 했고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운영을 해왔어요. 네,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에 은나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삐삐PD 요즘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이번에 가능주의자가 배급사와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면서 제작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옆에서 과정을 봤는데 정말 대단한 결심과 엄청난 실행력으로 하셨습니다. 네, 결심한 건 아니고 이제 배급자가 계약을 하려면 무조건 제작사를 차려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은나도 이제 떠나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저작권이라든지 뭐 소유가 좀 분명한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비건먼지 안에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제작자를 팠고, 좀 놀랍긴 합니다. 비건먼지보다 제가 먼저 제작자를 팠다는 게 좀 신기한 일이고, 역시 이제 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제 앞에 좀 펼쳐지고 있을지 좀 궁금하고 좀 설레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제작과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실행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미루려면 계속 미룰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아무튼 되게 빠르게 했고, 또 저희가 단체로 따온 일이기 때문에 꼭 개인이 제작사를 차리지 않고 같이 해도 되는 거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내가 연출한 영화니까 내가 제작사를 차릴게 해서 되게 든든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단력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딱 이제 시기적으로도 쉬어가려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건먼지 활동을, 그래서 비건먼지가 이거를 사업자를 파면 누구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연출 감독이었던 삐삐가 이렇게 제작사를 드디어 차리게 되어가지고 매우 든든하고, 또 이름도 좀 소개해주세요. 지었으니까. 네, 제가 좀 쑥스러운데 블루닷 필름이라고 이렇게 차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뜻은 뭐냐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게 하나의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란색 점으로 보이는 시선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주의 시선, 이런 4차원의 시선, 되게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관점에서 블루닷 필름으로 제작사를 차렸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게 와닿기도 하고 또 삐삐랑 어울리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삐삐를 보면서 되게 연결감이 크고 어떤 문제를 단일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맥락 안에서 잘 읽어낸다? 그런 큰 흐름을 계속 감각하면서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친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한 가지는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 키 컬러입니다. 맞아요. 청색 옷도 되게 좋아하고, 오늘도 청 멜빵을 지금 입고 왔는데 청 옷을 되게 잘 매치한 친구기도 하고, 파란 머리도 꽤 오래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캐릭터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블루다 필름이
해나갈 행보가 너무 궁금하고 당장 내년에 이제 바로 저희 연초부터 개봉할 거거든요. 개봉이라기보다는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사회도 많이 열릴 거고 많은 분들 공동체 상영도 하고 싶은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주의자 영화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지낸 것들은 좀 소소한 소식을 소개하고 싶어요. 큰 이야기들 말고.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치마가 마음에 드는데 이게 빈티지로 되게 싸게 샀거든요. 그 망원역에 있는 그 굿땡 스토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끔씩 이제 운동 끝나고 건너가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옷이 사실 막 다 좋지는 않거든요. 거기 옷도 빈티지 옷이 그렇다시피 좀 잘 골라야 돼요. 내 몸에 어울리고 괜찮은 품질이고 막 뭐가 오염이나 뭐 잘못된 데가 없는지 살펴가면서 보는데 딱 마음에 드는 치마가 있는데 그 치마가 이렇게 다 걸려 있을 때는 조금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니트여가지고 그래서 안 이쁠 것 같지만 내가 딱 펴보니까 이게 뭔가 내 몸에 딱 맞을 것 같은 감각이 있어가지고 약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사왔어요.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따뜻하고 사이즈 잘 맞고 편하고 제가 좋아하는 휘뚜루마뚜루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계속 입고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것이 저를 요즘에 최근 며칠간 약간 행복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은나의 교복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겨울에 또 다른 저의 교복을 계속 입으면서 거의 맨날 비슷한 옷들로 입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삐삐가 위에 이렇게 워머같이 입는 모자가 달려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망토? 워머? 뭐 약간 바라클로버 비슷하게 생긴 그런 네. 애가 있어요. 맞아요. 그걸 항상 입기 때문에 그게 되게 교복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어떤 옷을 입어도 그걸 위에 입으면은 위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따뜻해 보이고 예쁩니다. 저희 이번에 1부에서는 저희를 살게 한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방송되는 시점이 딱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내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말하기에 앞서 저희가 파티를 엽니다. 맞아요. 이거 홍보도 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제가 기획한 게 아니라 린 PD가 좀 주도해서 끈 파티인데 이제 친구들끼리 큰 파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침 이제 명목상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비건으로 되고 막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도 부르고 막 이런 되게 다양한 기획들과 함께 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는데 관련한 정보는 이제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시초를 옆에서 같이 보고 린 PD가 아이디어 막 내고 있을 때 같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제가 초반 기획반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막 내고 홍보 아이디어도 내고 했는데 포즈 파티라고 인스타에 치면 또 나오거든요. 포즈가 그 중지하다 할 때 포즈 있잖아요. 파우제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시는데 PAUSE 점 이렇게 언더바하고 파티 치면은 계정이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구경하시면은 굉장히 힙하고 아름다운 그런 홍보 콘텐츠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각자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SNS 계정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카드뉴스를 좀 구어체로 하고 싶은 말, 이 파티가 왜 열리는가 이런 걸 마케터 시점에서 많이 풀었고 린 PD도 디자이너로서 해보고 싶었던 어떤 아름다운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본인이 좋아하고 이런 감각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는 딱 그런 자유롭고 아름다운 그런 컨셉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진짜 예쁜 바를 빌렸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개츠비를 찍을 수 있다고. 맞습니다. 층고가 매우 높고 그리고 지하에는 원래 그게 아트 라운지 컨셉이어가지고 전시장이 같이 있는 예술 공간이에요. 근데 1층에는 바가 있는 식이고 그 층고가 되게 높은 그러니까 복층 구조로 가지고 있거든요. 계단이 쭉 연결돼 있고 앞에는 이제 무대가 있고 난간이 있어서 이렇게 중층, 제일 높은 층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 식인데 같은 공간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저희도 공간이 너무 큰가 했지만 이왕 크게 할 거 크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자 해가지고 빌렸고요.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큰 규모의 파티가 올비건으로 깔쌈하게 맛있게 열리는 곳은 또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 기대를 가지면서 사실 제가 스탠딩 코미디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자고 쫄랐고 그리고 술도 그냥 막 그냥 술 말고 맛있는 술 그래서 버틀과 이제 칵테일과 다 이제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그 어떤 맛있는 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원래 이 기획단에 안 들어갔던 게 제가 원래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어가지고 해외를 잠시 나갔다 올 수도 있어서 안 들어갔었던 거였는데 근데 해외에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더 기깔나게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파티를 가야겠다 해서 저도 이제 실무단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저를 보실 수 있고 은나도 보실 수 있고 림PD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건 먼지 사람들 실물로 보고 싶다?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프로그램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찾고 있었는데, 자, 첫 번째로 우선 올비건 주류와 음료와 그리고 그 핑거푸드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로랑 보드게임과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 타로를 제가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운세가 궁금하다? 그럼 제가 봐드리고, 보드게임도 저희가 좀 네트워킹을 자연스럽게 내향인 외향인 할 거 없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드게임을 좀 준비해놓고 1대1로 좀 대화하는 식의 게임도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좀 같이 친해지는 그런 게임도 있을 거고요. 그 중간에 저희 프로그램이 쭉 열려요. 프로그램 첫 번째 프로그램은 고민창 겸 업앤다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티 시작하면서 계속 각자의 이제 익명으로 고민을 쓸 수 있는 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입력해 주시면은 그걸 다 같이 보고 업다운으로 고민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재밌는 타임도 있고요. 약간 남의 고민 참견하는 게 재밌잖아요. 제가 그렇죠. 듣기에는 이게 아는 사람 고민은 말얹기 힘든데 또 모르는 사람 고민은 재밌거든요. 너무 인성이 그런가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좀 재밌게 엄청 무겁게 느껴지던 고민도 다 같이 조금 얘기해보면서 훌훌 털어버리자, 재밌게 얘기해보자 이런 타임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스탠드업 코미디. 제가 또 기깔나는 분들로 모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원래 새해 되면은 이렇게 31일 되면은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크리스마스 날 카운트다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고 싶으니까요. 이유가 없어. 그냥 하고 싶어서 카운트다운을 할 거고요. 어차피 새해랑 일주일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네, 저희끼리 카운트다운을 미리 한 다음에 카운트다운 함께한 분들과 함께 시크릿 이벤트를 해가지고 뭘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벤트가 궁금하다. 그럼 오시면 됩니다. 장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홍대 근처인데 홍대역에서 진짜 가까운데 네버마인드 아트라운지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고 전시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도 좀 엮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 크리스마스 때 뭐 하지 하시는 분들은 한 명씩 오지 않고 2명부터 4명까지 같이 오실 수 있으니까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파티는 아무튼 좀 한참 남은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은나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저에게 게시글을 공유해 준 게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더 일찍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행복하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래 기왕 꾸미는 거 집도 빨리 꾸미면 행복하듯이 크리스마스도 빨리 준비하면 행복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다이땡 같은 데서 저렴하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막 쇼츠, 릴스 이런 게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애인이랑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데 그걸 또 막상 하자고 하자니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일회용품도 많고. 네, 그래서 오늘 2부에서 조금 더 제로 웨이스트로 어떻게 크리스마스처럼 집을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한 팁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장식해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도 항상 11월 한 중반만 되면 다 꾸며놓는 그런 집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항상 미리 트리를 한 11월 초중반부터 꺼내. 그리고 11월 말 되면 지금쯤은 트리가 이미 방에 그 거실에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되면은 선물을 서로 뭘 주고받을지를 좀 얘기를 하면서 같이 진짜 양말을 이렇게 큰 양말을 부직포로 썰어가지고 가위 잘라가지고 이렇게 뭔가 실로 엮어서 그걸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년 새로 꾸몄거든요. 그 양말들을. 이게 사실 말이 양말이지 양말 모양 형태 절대 신을 수 없는 거대한 부직포 양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선물을 넣어주고 서로 카드 쓰고 막 그런 걸 했거든요. 뭔가 가정시간 같아요. 맞아요. 그 가정시간에 하던 그런 걸 했었어요. 진짜 집에서. 그랬더니 이제 사실 그런 추억들이 많이 어릴 때 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본가에서 나와 사니까 그리고 제 동생은 잘 오지 않거든요. 본가에. 그럼 저만 크리스마스 때 보통 집에 가요. 그럼 부모님 둘이 있으니까 원래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하고 취업한 다음에 본가에 가면 잘 안 꾸며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전에 한 번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갔더니 엄마가 혼자 다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문득 보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도 물론
케이크도 일부러 같이 먹으려고 비건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해서 가져갔고 옷도 그런 분위기로 입고 가고 같이 가족들이랑 보내려고 시간을 빼두고 이런 걸 내 나름대로는 같이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야지 하고 좀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 시간 동안 한 달 전부터 미리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집을 혼자 꾸몄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문득 그 혼자 하셨구나가 좀 슬펐고 좀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고 그 양말을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던 시기가 다시 올 수 있을까 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 진짜 그 추억이고 커버린 다음에는 그런 게 없구나 해서 약간의 그런 아련한 마음 같은 게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엄마랑 언니랑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몄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진짜 플라스틱 트리 같은 경우에 너무 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져요. 맞아. 그게 너무 치우기도 번거롭고 맞아. 한데 근데 그게 나 돌이켜보니까 되게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쓰레기가 많이 나왔던 건 알지만 저희는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트리를 썼거든요. 계속 저희도. 보관하면서. 저희 거의 계속 같은 트리 썼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냥 가족들이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서는 이제 막내가 제일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는 뭐 이런 걸 굳이 해라는 마음으로 안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 꾸몄던 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맘때 하면은 꾸미고 싶다는 마음이 뭐 매년 들진 않더라도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에 대한 우리도 모르는 추억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튼 나와 사는 분들 다 조금씩 공감하겠지만은 우리는 바쁘잖아요. 할 것도 많고 근데 부모님은 은퇴했고 딱히 하는 게 없는 어른들도 있단 말이죠. 저희 집이 좀 그런데 그래도 뭐 직업이 있거나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저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애인도 만나야 되고 가족도 만나야 되고 크리스마스 때 만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서 가족이랑도 보내야 하는 거지 약간의 정말 의무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엄마는 나만 기다렸구나. 딱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꾸밈이 내가 온다고 했던 거예요. 와, 그니까 너무 순간 와, 나 정말 좀 더 미리 와서 같이 꾸밀 걸 올해는 조금 미리 가서 같이 꾸미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그 삐삐가 막 집 꾸미고 싶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나는 별로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아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면서는 근데 이제 순간 그냥 본가 가서 같이 하자고 해야겠다. 혼자 씁쓸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낼까? 뭐 이런 철이 드나 봐요. 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삐삐는 좀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있나요? 저는 산타를 믿지 않았던 아이였는데요. 저도인데. 근데 저는 엄마가 산타에 대한 그런 희망을 일절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믿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미신도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막 물건을 사는데 엄마가 너가 갖고 싶은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몇 번 하면 질릴 것 같은 스티커북을 엄마랑 언니가 말리는데 샀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바로 가지고 놀지 못했는데 어린이집 가니까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입은 분이 제가 고른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어. 그래가지고 받으면서 내가 고른 선물이잖아 라고 하면서 산타를 더 이상 더 믿지 않게 되고, 그게 원래 가정들한테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사서 보내주세요. 그럼 산타가 주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 고르게 하셨다는. 뭐 그런 일말에 이제 고민도 안 하신 거죠. 근데 약간 그게 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실용적이게 절대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 그다음에 불만족할 수 없는 선물. 하지만 서프라이즈는 하나도 없는 이제 정말 T 사고형의 인간이 주는 선물. 서프라이즈는 없다. 하지만 정말 잘 쓰게 됩니다. 저도 삐삐한테 받았던 에어프라이어 잘 쓰고 있고 삐삐 선물을 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삐삐 생일 선물을 뭘 주지 하면서 계속 못 정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정해주면 사야지 했지만 또 안 알려준 채로 사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올해 가기 전에 꼭 사드리겠습니다. 제 갑자기 생일은 3월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다짐. 늦은 생일 선물을 올해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크리스마스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환상을 이렇게 깨졌던 그런 크리스마스들과 그래도 나름 집에서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했던 날들이 그런 완전 어렸을 때 기억들이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 하나 더 듣고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산타를 믿지 않는 저도 아이였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경기도에 살았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동생은 유치원생이고 저는 막 1학년인가? 진짜 엄청 아기 때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저는 너무 웃기게 약간 내가 알 만큼 아는 어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그 당시에 부모님이 젊었겠죠? 그래서 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저희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그 실내 플레이 어쩌고 이런 데 있잖아요. 놀이방인데 되게 큰 규모로 있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막 풀장 막 동그란 공 있는 엄청 큰 풀장도 있고 막 엄청 큰 미끄럼틀도 있고 막 약간 놀 수 있는 거대한 형태의 실내 놀이장이 있었거든요. 좀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랑 나를 하루 종일 맡겨놓고 또 놀러 갔었어요. 좋았겠다. 네, 그니까. 그래서 근데 아마 하루 종일 내가 기억하기에 하루 종일이지 사실은 한 반나절 이랬겠죠. 근데 이제 거기 맡겨놨는데 중간에 방송이 나와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니까 일로 오세요 이러는데 저는 내가 생각난 줄 모르고 나는 다 컸으니까 이러면서 동생은 산타 할아버지 있대 가자 이러 나는 막 저도 가짜야 막 이러면서 저거 나는 안 받을 걸 막 이러고 안 갔던 거예요. 나도 근데 거기 포함되는 거였어요. 그게 아마 부모님이 미리 맡겨놓고 그 행사의 일부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그날 맡겨진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인데 저는 거기 맘대로 불참했던 거예요. 시니컬 어린이. 나는 산타한테 선물 받지 않고 엄마 아빠가 주겠지 이러고는 그냥 아예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끝나고 더 웃긴 게 끝나고 이제 데리러 오는 시간들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애를 데리러 오고 저희 부모님 데리러 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선물을 받았겠네요. 네, 다시. 아니 앞에서 저한테 그 장은나 어린이에요 하면서 아까 안 와가지고 불렀는데 없더라고요 하면 선물을 저한테 이제 그 직원분들이 줘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고 간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그때 이미 너무 산타는 없는 건데 막 이러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좀 웃겨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물건이 뭔진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전혀 안 납니다. 전 제가 골라서 그건 기억나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스티커북.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나중에 이해했어요. 스티커북 괜히 골랐다. 더 비싼 걸 골랐어야 되는데. 결국엔 북이잖아요. 너무 얼마나 작을 거야. 그렇군요.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후회하는데 뭐 쓰레기는 덜 나왔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여러분은 산타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런 거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사실 크리스마스를 막 꼭 이렇게 챙기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바쁘게 지내는 때도 있고 그럴 때 또 어떤 기억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매년 약간 크리스마스를 좀 다르게 보냈어가지고 제가 이제 챙길 수 있던 나이 때부터 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시기의 연말이었어요. 그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친구랑 같이 학원 열쇠 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학원에 같이 가서 친구랑 같이 저희를 감금해 놓고 공부를 했어요. 학원이 안 여는데. 네, 학원이 안 여는데. 그래서 나 스스로 굉장하다. 굉장하긴 한데요, 진짜. 굉장한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서로 약간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족도 애인도 아닌 친구랑 같이 이렇게 뭐 아무런 장식도 없는 황량한 그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니까 입시라는 게 사실 진짜 고2, 고3 올라가는 시기가 진짜 숨 막히잖아요. 그때 저는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데 한국은 이게 굉장히 막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막 솔로분들이 막 옆구리가 시렵다 맞아. 난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어 이걸 되게 밈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심각했다고 느껴지는 게 솔로 대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전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2년 12월 24일 찾아보니까 여의도에서 이렇게 여의도 공원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딱 크리스마스 전날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별로예요. 근데 그만큼 진짜 유성의 중심 사회 모두 연애를 해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 날에 100일이 되는 고백데이가 있잖아요. 또 맞아. 그거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하려고 연애를 하는 것 같은 정도로
저도 생각하는 게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는 크리스마스는 좀 기독교적인 그런 명절 같은 거여서 무조건 집에서 가족이랑 보내야 되고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되는 시점? 그때가 약간 파티를 하는 분위기래요. 말일에 다음 해를 기약할 때 친구들과 놀고 크리스마스 때는 애인이나 친구가 아니라 가족끼리 보내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크리스마스는 데이트를 해야 되고 1월 1일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애인이 TMI지만 영미권에 살다 왔는데 저랑 가족 문화가 반대인 거예요. 저는 25일은 나가도 되는데 31일은 집에 있어야 되고 그 친구 31일에 저를 보고 싶어 하는데 25일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엇갈려. 그래서 이분 날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엇갈려서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당일날은 친구들이랑 잘 놀고 가족끼리 잘 놀긴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가족과 보내느냐, 뭐 친구나 애인과 보내느냐 했을 때 한국 사회는 정말 압도적으로 연인과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뿌듯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역시 굉장한 크리스마스의 유성애 중심주의적인 문화가 저한테도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 스스로 약간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이후과 그런 걸 즐기지 않고 나는 그것과 손절하고 금욕적으로 공부를 위해 내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자기 만족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처량함. 약간 처량함. 아까 황량한 학원이라는 표현에서 느꼈어요. 네, 처량했어요. 얼마나 추웠다고요. 전 생각해보니까 근데 집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학생 때 그렇게 쉬는 날? 그러니까 뭔가 같이 휴일 날이어서 같이 보낼 수 있는 날 나가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못 나가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나 근데 학원 갈래 이러면은 같이 밥 먹어야지. 엄마 저녁 같이 먹어야지. 아니면 뭐 해야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또 학원도 또 그걸 이렇게 지지해 주신 부모님도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한 걸 수험생에 대한 배려를 하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네요. 저희 엄마는 크리스마스 별로 안 챙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맞아. 그 크리스마스를 챙기냐 마냐 하는 이슈 저희가 2부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를 그냥 귀찮아서 안 챙기는 분도 계시고 일부러 안 챙기는 분도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2부에서 조금 더 얘기해보고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